슈마시스. 이거는 제 영상 한 번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슈마시스 사신 분들,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요때 사신 분들이 질문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 사신 분들은 이때 안 팔았을 이유가 없거든요. 거의 다 팔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슈마시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요때 샀든가 상따했든가 갭 떴을 때 샀든가 갭 떠고 빠지니까 얘 왜 이렇게 많이 빠져? 하고 샀든가 약간 이런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아랫갭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유를 막 뉴스 보면서 이게 뉴스를 보니까 막 이런 이슈도 있고 저런 이슈도 있어가지고 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뉴스가 투자의 판단의 근거가 되면 안 된다라고 했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녹십자가 뭐 한대요. 혹은 어떤 공시가 나왔어요. 단일가 공급 계약 공시가 나왔어요. 그럼 얘 더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 그 공시가 나온 순간 그거는 재료로서의 가치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글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면 안 돼요.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내가 손절가를 못 잡을 것 같으면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어서 제가 방송에 잘 안 다루는 거예요. 아모그린텍 같은 경우도 사실 나쁘지 않죠? 그냥 차트만 보면은 받쳐주는 거래량 충분해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급격한 상승폭에 한 절반 수준까지 낙폭 보여준 것 같아. 절반도 지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얘가 전고점 뚫고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 맞아요. 전고점 뚫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절반 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절반의 법칙. 급격한 상승폭의 절반을 지지 못하면 상승 초입부까지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상승 초입부는 얼마예요? 13,000원이에요. 그럼 현가 대비 아래로 10%가 더 빠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들어갈 때 내가 14,000원 이탈하면 손절하고 13,000원 부근에서 다시 복수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시면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는 추세가 괜찮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폭넓게 잡고 좀 크게 잡고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이거는 절반 지지받으면 전고점 뚫고도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도 말을 했을 때 여기 대신에 14,000원이나 14,200원 이탈하면 좀 손절을 하셔야 돼요 라고 해도 안 할 거란 말이지. 내가 알아요. 여러분들 안 해 손절.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런 거 잘 안 말해줘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수소차 관련주들도 나쁘지 않은 섹터라고 봅니다. 다시 또 가면은 그런 식으로 시장에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이슈들이 바이든 취임 이후가 될 거고 시장의 호재로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다면 반대로 시장의 악재에 의해서 수혜를 받는 종목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월 4일인가요? 1월 4일까지 1월 3일인가까지가 그거 아닌가요? 사회적 거리두기 좀 더 지켜본다? 1월 3일까지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럼 그 기간이 더 연장되겠죠. 혹은 강화되거나. 자, 이랬을 때는 코모땡 관련주라던가 뭐 백신, 치료제 여기에 대해서 더 필요성이 올라가는 만큼 악재로 수혜받는 최근 11월 달에 보통 그런 시장이었어요. 코모땡 관련주들이 막 올라갔던 GH 신소재나 오텍이라던가 SY, 뭐 테린포장, 신풍재지 기타 등등 이런 애들이 막 올라갔던 것처럼 11월 달에 시세를 보여주고 지금 바보 같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코모땡 관련주들이 1월 3일 이후에 또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았을 때 추가적으로 시세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악재에 의해서 반응하는 종목들. 자, 이런 식으로 호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 테마들, 악재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테마들 이런 거를 좀 먼저 분류를 해두시고 자, 그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경기부양책 하나 통과시키는 것도 협의가 다 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안 해 싫어 서명 안 해 이럴 수 있었지만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그게 달라요. 느낌이 완전 그 미국의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국내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건 정책적인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신재생 에너지, 저탄소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거는 정책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외교적인 요소의 종목들도 생각해야겠죠. 자, 어쨌든 바이든 후보는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예전 오바마 정권일 때도 그랬지만 약간 공화당은 자국 우선주의를 많이 밀었다면 민주당은 약간 그 전 세계의 경찰? 그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포지션?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따라서 대북에 대해서 좀 더 뭐 풀어주진 않겠지만 북핵 문제 때문에 그건 안보에 대한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풀어주진 않겠지만 북한에 대해서 트럼프 정권만큼 강하게 압박을 펼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아니야. 높을 수도 있어. 아니야. 그래도 정권 특성상 보통 좀 유들유들하긴 하죠.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당선인이 선을 그은 게 중국에 대한 정책은 크게 변함이 없을 거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라는 거를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미중 갈등. 그러면 앞선 정책적인 요소에는 친환경 에너지, 저탄소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외교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북핵 문제라던가 미중 갈등 이게 있겠죠.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주는 뭐가 있을까요? 미중 갈등은 당연히 히토류 관련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대북 관련주는 북핵 문제에 관한 건 당연히 대북주. 그럼 이런 얘들도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이후에 떠오를 수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럼 걔네들도 미리 체크를 해둬야겠죠. 그래서 아니 이러면 또 안 돼. 또 이러면 또 몰빵이 안 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뭐 지금도 자리 좋아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가 방에서 앞으로 시장에 호재가 어떤 게 있을 거고 악재가 뭐가 있고 뭐 이런 것들 좀 풀어서 설명드렸잖아요. 1월 20일이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에 지금 호재라고 할 게 뭐 있을까요? 시장의 호재? 그 시장이 긍정적으로 볼만한 거. 자, 뉴스에선 그러죠. 트럼프가 경기부양책에 서명을 한 게 호재다. 이게 호재라고요? 이거 협의돼가지고 원래 서명을 했어야 되는 건데 트럼프가 뭉쓴 거잖아요. 나 안 해. 아, 싫어. 뭉썼던 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악재가 될 수 있었던 게 다행히도 넘어간 거지 이거를 시장이 호재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 라고 하면은 딱히 호재도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코모땡 백신 맞아가지고 다 집단 면역이 돼가지고 코모땡을 극복했다.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 지금 뭐 코모땡 확진자가 진짜 거의 없어가지고 이미 코모땡은 종식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앞으로의 경제 발전이 경제가 다시 회복될 것을 기대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연준에서 지금 경제가 별로 좋지 않으니 당장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건 없고 금리는 동결하고 경제가 더 안 좋아지면 추가적인 부양책도 고려하겠다. 부양책이라는 건 경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지금 경제가 좀 침체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안 좋은 상황을 지금 안 좋다라는 걸 어찌 보면 인정하는 꼴이에요. 그냥 지금 경기 진짜 안 좋아. 그래서 내가 지금 뭘 할 수가 없어. 당분간 그냥 냅둘게. 그래서 이것도 호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는 마땅히 정말 경제의 호재의 요소다.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소비가 많이 개선이 돼서 역대 사람들 소비 심리가 최고에다가 기업들 실적은 엄청나게 잘 나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막 무역도 활발하고 엄청 경제가 호황이에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실업자들은 엄청나게 많고요. 기업들은 특정 몇몇 기업들 말고는 기업 실적도 다 악화가 됐죠. 약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시장에서 호재라고 들먹이는 그런 요소들은 호재라고 하기에 좀 민망하죠. 그러면은 시장이 앞으로 더 위로 치고 가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가 등장해야 될 거예요. 이런 거 말고 진짜 시장의 호재. 자, 그러면 그런 게 있겠죠.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날 취임식 이후 딱 됐어요. 그럼 이제 본인의 정책을 펼치겠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자기의 정치 공약, 여기에 대해서 이런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산업군을 발전시키고 더 앞으로 좋은 미래를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 호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1월 20일 이후 혹은 1월 중순부터 뭐 신재생 에너지, 뭐 풍력이라던가 태양광, 뭐 기타 등등 저탄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솔루션 수소잖아요. 친환경 에너지. 그러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말 안 하는 거예요. 유니슨 같은 경우도 봐도 제가 유니슨 뭐라 그랬죠? 61선 얘 무조건 여기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이때 무조건 양봉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근데 유니슨 61선 이탈하면 그때부터는 안 좋다라고 했어요. 121선 만나러 간다고.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동국 SNC랑 유니슨 풍력 관련주 설명하면서 지금 차트는 유니슨은 61선을 이탈 안 하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는데 지금 6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반드시 다음날 양봉을 보여주어서 61선을 지켜줘야 되고 이 6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당분간은 그냥 우하향하면서 121선 만날 수 있다고요. 지금 121선 만나서 기술적 반등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1월 20일이면은 그렇게 오래 안 남았죠. 그때까지 유니슨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면 땡큐예요. 사실 이 자리 깨고 밑으로 이렇게 내리꼽을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이 사이에 60일선과 120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니스는 이 사이에서 당분간은 집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되는 거고 121선을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뭔가 시장에 새로운 악재가 등장했다던가 시장에 불안감이 조성됐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121선이 이탈했을 때는 유니슨뿐만 아니라 풍력 관련주들, 예를 들어 유니슨 얘가 거의 대장급이잖아요. 얘가 이 자리 이탈해버렸어요. 그럼 동국 SNC는 혼자 막 날아갈까요? 자, 동국 SNC 유니슨만 봐도 유니슨은 정확히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61선 제가 여기 벗어나면 121선 간다고 했죠. 121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동국 SNC는 121선도 이탈했어요. 근데 오늘 올라갔죠? 얘는 그냥 유니슨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동국 SNC가 잘나서 올라간 게 아니라. 즉 유니슨을 기준으로 잡고 유니슨이 121선 이탈하면 친환경 에너지나 이쪽에 대해서는 잠깐 비중을 줄이거나 발을 빼는 게 맞는 거죠. 그게 아니면 이 사이에서 계속 매매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